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밥상 미디어 봉사단 홍명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7월이 되었다고 인사드린 지가 며칠 전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네요. 세월 참 빠르지요? 이렇게 더워 하다 보면 어느덧 날씨가 시원해지고 들판에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가을이 곧 오겠지요? 세월이 참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지나간 시간들은 정말 빠르게 느껴지지요. 세월의 시간은 나이 숫자만큼의 속도로 달려간답니다. 어려서는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데도 시간이 안 가서 빨리 가기를 바랬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의 속도가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이렇게 세월이 달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의 기억이 약해져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네요. 치매는 아닌데도 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하려 해도 생각은 나는데 얼른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입에서만 말이 뱅뱅 돌고 하는 것이 나이 탓이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나이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도 하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주팔자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요. 어느 사람은 좋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사람은 어려운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간다고 하지요. 좋은 팔자니 나쁜 팔자니 하는 말은 하지만 같은 삶을 살아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해드릴 옛날 이야기도 요즘 복권과 같은 행운을 만났어도 지혜로운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낸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땅속의 백금 항아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옛날 김씨성을 가진 어진 재상이 있었답니다. 이 재상은 젊었을 때 하도 가난하여 어느 절에서 가까스로 끼니를 때우며 글공부를 해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절 뒤에는 늙은 회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마치 큰 우산처럼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김선비는 이 회화나무 그늘 아래서 때때로 휴식을 취하곤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들고 있던 막대기로 생각 없이 땅을 툭툭 두드렸더니 뜻밖에도 이상한 소리가 울려 나오더랍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언가 싶어서 흙을 조금씩 긁어내고 파보니 얼마 안 파서 큰 항아리 3개가 묻혀 있더랍니다. 열어보니 뜻밖에도 항아리 속에는 백금이 그득그득 들어있더랍니다. 이게 뭐야? 웬 백금이? 하고 놀랐지만 무슨 생각에서인지 김선비는 얼른 흙으로 다시 전처럼 묻어놓고 부랴부랴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선비는 이 일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났답니다. 선비는 글공부를 마치고 그 백금 항아리를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절에서 스님이 선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절에 큰 화재가 나서 절이 모두 타버려 절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절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부주를 얻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선비는 문득 회화나무 아래에 묻힌 백금 항아리가 생각이 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절에서 신세를 많이 졌으면서도 오래도록 갚지를 못하였소. 그러나
이제 백금 항아리 3개를 부조할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스님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엄청난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농담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스님은 마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절 뒤에 회화나무 아래에 일찍 백금 3항아리를 발견하여 그대로 묻어둔 일이 있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절을 다시 짓도록 하시오. 스님은 반신반의하며 절에 돌아와 회화나무 아래를 파보니 정말 백금이 그득그득 들은 항아리 3개가 나오더랍니다. 크게 감동한 스님은 그 길로 선비를 찾아가서 이 백금은 절을 짓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반을 가져다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하니 김선비는 웃으며 머리를 가으로 저으며 내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미 예전에 모두 가져왔을 것이지요. 그대에게 쓰도록 하였겠소? 그러니 그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말고 전보다 더 훌륭한 절을 지으시오. 스님은 물론 그 말을 거절할 리가 없었지요. 불에 타버린 절의 재건 공사가 거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지을 때 소용되는 비용을 스님들은 일일이 적어 김선비에게 바쳤습니다. 따라서 돈을 꼭 쓸 때에만 쓰고 또 재료는 질 좋고 값싼 저렴한 것으로 골라 사들여 사용하였답니다. 이리하여 100여 칸의 새로운 절이 훌륭하게 세워졌습니다. 허나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어 백금이 아직도 한 항아리 이상이 남았답니다. 이 남은 돈으로 좋은 전답을 사들여 불향답, 즉 수확한 것으로 불공을 드리는 데 쓰이는 전답까지 사들였으니 산속의 작은 절이었던 이곳이 다른 유서 깊은 큰 절 못지않게 웅장하고 부유한 절이 되었답니다. 김선비는 이듬해 봄 오래도록 낙방만 하던 큰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람들은 김선비가 절을 재건해준 덕분에 부처님의 은공을 입었다고 칭송들을 하였답니다. 김선비는 벼슬길에 오른 다음 근실하고 청렴한 관원으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차츰 큰 고을의 원과 관찰사를 지내며 벼슬이 자꾸 높아졌답니다. 김선비는 처음 벼슬을 할 때부터 받은 나라의 복록은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일일이 책에 적어 두었답니다. 또 웬만큼의 금액이 높아진 후에는 옛날에 절을 지을 때 적어 두었던 금액과 비교해 보고는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절 뒤에서 얻은 3항아리의 백금의 액수와 맞춰 보았던 것인데요.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고 김선비는 정승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선비는 정승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벼슬을 해온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동안 위로는 임금님의 보살핌과 아래로는 백성의 순종함을 힘입어 큰 실수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위로 임금님 한 분만 모시는 정승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뜻하던 바가 있었는데 그 뜻하던 바를 다 이루었으니 오늘로서 벼슬에서 물러날 생각이다. 뜻밖의 말이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선비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오히려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선비가 가족들에게 한 말은 이제까지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아무 해 아무 날 아무 절 뒤에서 수십만 금을 얻었다. 그러나 사람이 까닭 없이 분에 넘치는 재물을 얻는 것은 아무리 하늘이 내리는 복일지라도 자칫 큰 재앙의 근원이 되기 쉬운 법이다. 그래서
나는 절에 재건에 쓰게 하고 그 후 나라에 녹을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을 낱낱이 적어 두었는데 이제 꼭 그때 얻은 항아리의 금과 같은 액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복과 나의 노력이 일치되었다고 여겨진 것이니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원래 지녀야 할 복이 다 찬 셈이니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하고는 재상은 저승자리를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지요. 이 재상은 요즘으로 치면 복권에 맞은 것인데 그 하늘의 복을 그냥 흥청망청 쓰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용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노력으로 그 복을 다시 채워 주위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생을 보내는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복권 맞은 사람들 중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하늘에 준 복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고 횡재한 돈으로 생각하고 낭비하다 불행해지는 경우이지요. 삼복 중인 무더위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셨는지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굿모닝 밥상 미디어 돌보미 옛날 이야기꾼 홍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